7시 이후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콩팥 손상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즙이나 시금치, 그리고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섭취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7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7, 10대 이후 섭취하면 요독증과 신장 결석,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7, 10세 이후 특정 건강식품을 지나치게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나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실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파괴하는 음식을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7시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섭취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하여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7시 이후 우리 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진대사가 현재 떨어지고 콩팥의 능력이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간 기능도 젊을 때의 7-10% 수준으로 떨어지며 신장 기능 역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대부분의 7-10대 이상 분들이 이러한 신체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음식을 무작정 섭취하다가 갑작스럽게 요독증 진단을 받거나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아프고 찾아와야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7-10세가 넘은 신장은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찌꺼기를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구멍이 막히고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약이 되었던 건강즙이나 채소가 지금은 독소로 변해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독소는 혈관을 통해 돌며 심장을 공격하고 뼈를 부식시킵니다. 이제부터 7-1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7-10세 이후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각종 건강즙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양파즙, 배즙, 호박즙은 한국에서 사랑받는 건강식품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기원하며 명절마다 선물하는 박스제로는 참으로 훌륭한 효도입니다. 그러나 70을 넘긴 후에는 이 사랑스러운 선물이 콩팥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축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본래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장이 건강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70을 넘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배출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농축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날아가고 칼륨 함량은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쉽게 말해 양파 한 포를 마시는 것은 양파 10개를 따로 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고농도로 갑자기 들어오면 노령 신장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처리할 수 없는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해져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져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들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살펴보면 며칠 전부터 건강에 좋다는 녹즙을 매일 아침 섭취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화된 상태에서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신장이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사과즙, 포도즙, 모든 농축즙이 같습니다.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흡수도 매우 빠릅니다. 우리 몸이 방어할 틈도 없이 칼륨 수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만 해도 냉장고에 건강즙을 쟁여두고 매일 마셨다면 오늘부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섭취하고 병원 치료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70이 지나서는 채소와 과일을 절대 농축하여 드시지 말고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70이 넘어서는 절대로 피해야 할 식언던 할로스렘 어먼 음식이 바로 생으로 먹는 시금치와 근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서 시금치 나물이 빠지면 서운해 배감하실 겁니다. 뽀빠이도 즐겨 먹는 시금치는 비타민의 보고로 알려져 있어 뼈와 눈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그러나 70이 넘어서 콩팥 기능이 약해진 이들에게는 시금치가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와 근대 같은 푸른 아이피 채소에는 수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수산칼슘이라는 결석을 형성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수산을 잘 걸러내어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정수기 필터처럼 막힌 콩팥은 이 수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이 콩팥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처럼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신장 결석입니다. 결석이 생기면 콩팥을 막아 소변 흐름을 차단합니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식은땀이 나고 바닥을 구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속이 콩팥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어 신장 기능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서양식 식습관을 채택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생 시금치를 갈아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노령의 신장에 결석을 유발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생시금치에는 조리된 시금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산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0세라면 생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 수산을 제거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시금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70세 이후 주의해야 할 심이며 겔제치기식 뒤의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자주 드십니다. 자녀분들이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를 박스째 사다 주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 심심풀이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콩팥에게 이 견과류는 조용한 암살자와 같습니다. 견과류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필요량의 인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70세 이후 콩팥은 과잉 섭취된 인을 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혈액 속의 인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뼛속 칼슘을 강제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뇌 건강을 챙기려다 보니 뼈가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는 점점 약해져서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게 되며 혈관으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경직시킵니다. 이를 혈관석회화라고 부르며 마치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전신 혈관이 경직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또한 몸속에 인이 쌓이게 되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발생합니다. 피부꽃이 아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끔찍한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을 긁어 피가 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서 피부 연고를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피부가 아니라 콩팥에 쌓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가려움증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70세를 넘으셨다면 견과류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무심코 먹는 고소한 아몬드, 한 줌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0세 이후 절대 주의해야 할 음식은 아보카도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 불리며 건강식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 불리며 건강식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고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샐러드를 곁들이거나 밥에 비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은 후 콩팥 건강을 고려한다면 아보카도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륨의 왕으로 불릴 만큼 칼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말씀드린 건강즙이나 시금치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도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보카도 한 개에는 바나나에 비해 두세 배가 넘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세 이후 콩팥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아보카도를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힘을 잃으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응급실에서 깨어나겠지만 심각한 경우 심장이 멈춰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장 전문의들이 콩팥 환자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슈퍼푸드로 여겨지지만 콩팥 기능이 저하된 70대 어르신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고혈압 약은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거기에 아보카도를 추가하면 불이 나는 집에 기름을 부는 격입니다. 맛있고 유익하다는 방송만 믿고 아보카도를 대량 구입해 매일 하나씩 드시는 것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채소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견과류도 안 된다면 밥만 먹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먹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특정 음식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70세 이후 약해진 콩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바른 식사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콩팥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70세의 건강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인 건강즙, 생식, 시금치, 견과류, 아보카도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다시 기능을 회복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조금 후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이 왜 70세 이후에 콩팥에게 그렇게 치명적인지 그 과학적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몸에 나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무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신다면 다시는 그 음식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이든 신장에게는 자연 독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위기 요소는 바로 칼륨입니다. 건강즙이나 아보카도에 포함된 이 칼륨은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소중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며 이 배수구가 좁아져서 칼륨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며 심장으로 향합니다. 심장은 전기로 작동하는 펌프인데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전기 신호 간섭이 발생합니다. 마치 불안정한 전압에 연결된 전구처럼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맥이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콩팥 환자에게 칼륨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인입니다. 견과류와 잡곡에 많은 이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이 배설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아주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혈중 칼륨이 많아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 칼슘을 녹여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먹은 견과류가 오히려 뼈를 녹여 구멍을 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 벽에 쌓여서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워야 할 혈관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전신 혈관이 돌처럼 경직되면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성분은 수산입니다. 시금치 같은 채소에 많은 수산은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유리 조각 같은 결정체를 만듭니다. 젊은 콩팥은 소변의 힘이 강하여 이 결정체들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지만 73세 이후 소변이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서는 이 결정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콩팥 조직 사이에 박히게 됩니다. 마치 연약한 피부에 유리 조각이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조각들이 뭉치면 결석이 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콩팥 조직에 직접 상처를 입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챙겨 먹는 그 순간에도 콩팥 안에서는 칼륨이 심장을 겨냥하고 뼈를 녹이고 수산이 상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 음식들을 피하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위험한 성분은 피하고 부족한 영양은 보충하는 현명한 식사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73의 콩팥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조리법과 대체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콩팥을 지키면서도 맛있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책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사용해야 할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다음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평생 채소와 과일을 끊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방법만 바꾸면 73의 콩팥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병원의 영양팀에서 신장 환자에게만 알려주는 기적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세척법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채소는 반드시 물에 씻어 독소를 제거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지금 상추와 같은 잎채소는 조리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칼륨과 수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담궈 두기만 해도 30%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는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치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후에는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치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행구 데치 과정을 통해 채소의 칼륨과 수산은 거의 전부 제거되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반찬이 됩니다. 생으로 섭취하면 유해하지만 대체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과일은 주스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원물 그대로 씹어 드셔야 합니다. 믹서기로 갈지 마시고 침과 잘 섞어가며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 방법으로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칼륨의 급속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나 바나나 대신 콩팥에 좋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와 블루베리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껍질에는 칼륨이 존재할 수 있으니 껍질은 벗기고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또한 저칼륨 식품으로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강화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그리운 경우 호두나 아몬드 대신 마카다미아를 아주 소량만 섭취해 보세요.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루 5알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견과류와 아보카도에서 얻으려던 불포화 지방산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물의 들기름을 넉넉히 뿌리거나 밥과 함께 비벼 드시면 콩팥에 해로운 인이나 칼륨의 걱정 없이 혈관에 좋은 지방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찌개 국물에는 재료에서 방출된 칼륨과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골라 드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쉬운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섭취 습관도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고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을 1시간에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바꾸고 섭취 방식을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남은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경기도 거주하시는 70여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셨던 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에 좋다는 모든 것을 챙겨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2포의 양파즙을 마시며 치매 예방을 위해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한 통 털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너무 심해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여가 수치가 15점으로 떨어져 당장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슬픔에 잠겼고 본인은 내가 건강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강즙과 생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어르신 콩팥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셨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찬 즙을 모두 버리고 채소는 반드시 물에 2시간 담갔다가 데쳐서 드셨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적정량 섭취하셨고 견과류 대신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느끼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정확히 3달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깜짝 놀라웠습니다. 급격히 떨어지던 신장 수치가 멈추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을 밤마다 괴롭히던 극심한 가려움증과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밤의 숙면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약물이나 비싼 수술이 아니라 매일 먹던 음식에서 콩팥을 해치는 독소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미 손상된 콩팥은 복구할 수 없다는 말이 많지만 남아있는 기능만 잘 보호하면 우리는 생의 마지막 날까지 투석 없이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미밥이나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왜 의사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현미와 견과류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73세 이상인 어르신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무엇보다 콩팥의 역할과 기능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영양소인인과 칼륨이 늙은 콩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 성분은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여기에 칼륨이 많은 건강즙이나 아보카도를 섭취하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계속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약을 복용한다면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예 굶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먹고 생채소 대신 데친 채소를 섭취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투석실에서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신장 관련 약을 처방받고 계시거나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께 건강을 위해 채소를 데쳐 먹으려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잘 생각하셨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타인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재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0세 이후 신장을 지키기 위해 절대 피해야 할 4가지는 각종 건강음료, 생식채소 과도한 견과류와 아보카도입니다. 이 음식들은 농축된 칼륨과 수산으로 인해 늙은 콩팥을 손상시키고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신 채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고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낮은 칼륨 과일을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대신 채소는 꼭 물에 담가서 데친 후 드시고 과일은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낮은 칼륨 과일을 조금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지체하지 말고 오늘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음식은 아까워하지 말고 확실히 버리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안전한 조리법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70세 이상인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투석의 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신장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